민주당이 과연 공약이 그런 반미 그리고 종북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해체 그리고 이 연합훈련의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건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1번으로 정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분을 제1당의 비례 1번으로서 주류로서 신원 보증해서 국민에게 제1번으로 메뉴로서 드리는 것 1번 목록으로 드리는 것 대표 선수를 올리는 것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분의 정책을 민주당이 공감하고 밀어주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검토를 한다는 거지 바꾼다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혹시 제가 어제 전달해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례대표 1번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공약이 그런 반미 그리고 종북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해체 그리고 이 연합훈련의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건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1번으로 정했던 바꾸는 거 여부는 좀 봅시다. 어차피 왜냐하면 그거는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전지예신가요? 전지의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굉장히 명확한 생각이에요. 저는 불법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어떤 정치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분을 제1당의 비례 1번으로서 주류로서 신원 보증해서 국민에게 제1번으로 메뉴로서 드리는 것 1번 목록으로 드리는 것 대표 선수를 올리는 것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분의 정책을 민주당이 공감하고 밀어주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걸렸으니까 문제될 것 같으니까 뺀다 안 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답을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연합사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미연합사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연합훈련이 지금 같은 한국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장면 중에서 제가 늘 말하는 토지개혁과 한미상호 방어조약이 대단히 중요한 발전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비례 1번으로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그리고 한미상호 사실상 이 방위 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온 분을 1번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럼 그건 민주당의 공약이지 그게 다른 사람의 공약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법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치는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대단히 많은 주장. 그런데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이런 총선이라는 예민하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장면에서 1번을 올린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의미를 민주당은 스스로 부여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를 폐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를 제시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뺐다 넣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 말고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울산 등등에서 서로 선거 연합을 해서 지역구를 내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성향들 아닌가요? 그 당에 서 있었던, 그 당에 처음에 그 미래정당 만들 때 서 있었던 분 상당히 그런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 한 분을 바꾼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정책적으로 얘기해보자는 말입니다. 제 말에 대한 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찍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요즘 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결집한 효과라고는 하지만 이제 당에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나라의 전략 궁금합니다. 선거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국민들께 절실하고 다가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 여조도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하나하나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도쿄 관련해서 나는 재검 요구를 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피해 맞는다는 수치가 혹시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전체에서 과오나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어떤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일 때는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언행이 그 현재나 미래에 어떤 해야 될 이 사람의 어떤 식으로 일하겠다는 걸 좀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관위에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이 공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있어서 옛날에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까게 되면 사실 뭐 부끄러움을 가질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 잘못을 바로 잡고 그 점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거에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 그리고 아주 심지어는 뭐 북한을 추종했던 이런 분들도 진정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행이 하나가 있었다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민주당에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을 탓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공인이 아니었을 때의 언행 후보 시절에 했던 후보 시절이나 공적 지위에서 했던 발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각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